인구 감소, 그리고 비자발적인 탈서울화, 서울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성공 투자 정치학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인구 감소와 아울러서 지금 워낙 집값이 워낙 급등을 하면서, 폭등을 하면서 지금 탈서울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앞으로 뭐 서울이라던가 수도권 지역의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좀 미래를 좀 예측을 해봐야 또 여러분들께서도 투자에 대한 전략을 또 장기적으로는 또 다시 한번 짜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주택 가격 폭등에 따른 탈서울화, 서울 부동산의 미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가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데이터 한번 놓고 볼게요. 연도별 서울시의 인구입니다. 자, 지금 2012년부터 2021년도까지 해서 지금 인구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자료는 그냥 통계청 가시면 그냥 쉽게 그냥 엑셀로 다운받아서 그냥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지금 현재 지금 서울시 인구인데, 일단은 서울시 인구는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1000만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우하향 곡선이 그려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의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70만 정도가 빠졌습니다. 70만 정도가. 지금 70만 정도가 빠졌다라는 거는 10년 동안 70만이 빠졌다. 그러면 해마다 약간 7만 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자,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 한 5만 정도 빠졌고요. 또 2013년도에서 14년도까지 해서 3만 정도 한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여긴 좀 많이 빠졌네요. 여기는 한 10만 정도 빠졌고요. 이렇게 쭉쭉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여기서 상당히 많이 빠졌죠. 여기서. 그죠?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에 거의 16만 정도가 지금 빠졌죠. 그렇죠?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급작스럽게 지금 탈서울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탈서울화 현상이. 자, 이와 맞물려서 이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쭉 증가를 했겠죠. 서울에서 나가는 수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올라오는 수요가 합쳐지니까 이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쭉 이렇게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고 있죠. 그렇죠? 경기도권은. 지금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요. 자, 인천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여기 2020년도를 제외하면 거의 이렇게 지금 우상향이죠. 그렇죠? 우상향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근데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도권의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요. 자, 지금 서울에서 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집값 그래프를 한번 봐볼게요. 집값. 지금 연도별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의 평균 아파트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평균 가격이 5억 4천이었어요. 자, 그런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11억 5천이네요. 뭐 100% 이상이 올랐죠. 그렇죠? 이 그래프를 놓고 보면. 근데 이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게 지금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별로 이렇게 가격 폭이 별로 없습니다. 가격 상승폭이. 그렇죠? 좀 하락했다가 좀 오르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인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상승폭이 없다가 이때부터 상승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급작스럽게 2018, 19년, 20년도부터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경기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권도 거의 상승폭이 없다가 2017년 이후에 이렇게 가격이 그래서 지금 6억 1천까지 왔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2012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100% 이상이 오른 거고요. 인천도 마찬가지고 2억 1천에서 지금 4억 4천이니까 지금 100% 이상이 오른 거죠. 어찌됐든 지금 서울과 그래도 경기도권에 그래도 가격은 다 올라줬는데, 가격은 다 100% 이상씩 올랐는데, 서울과 경기와 인천 지역에 가격 차이는 그래도 많이 나죠. 그죠? 배 이상이 나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급등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밀려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현상과 맞물려서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인구 이동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찰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예,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예, 주택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폭등을 한 거죠. 예, 거기다가 전세. 예, 전세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전세난에 맞물려서 탈서울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2015년도부터 2020년도 사이에 서울의 전출 인구 중에 2030 세대가 46%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추가 될, 허리가 될 이 2030 세대들이 서울의 집을 마련을 못하니까 외곽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예, 경기도권이나 인천 쪽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 연령대에 비해서 거의 뭐 과반이죠. 거의.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거래량과 무관하게 지금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했는데, 자, 어떤 의미냐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주택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서울, 경기, 인천 다 올랐다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거래량이 많아져야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냥 비정상적인 시장이니까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올라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비정상적인 시장이 어떤 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바로 반시장적인 정책입니다. 세금 규제, 대출 규제, 여러 가지 등등등. 그렇죠? 예. 이것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는 인구는 감소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상치를 보면 2030년도까지 해서 정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감소를 합니다. 예, 지금의 출생률을 유지를 하면요. 자, 그러면은 인구가 감소하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울시를 보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서울시도 아까 보셨듯이 거의 70만 가까이가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가격은 100% 이상이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승을 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일단은 시장 양극화하고, 그러니까 세대수가 계속 분화되는 겁니다. 지금 1, 2인 가구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세대가 분화하면서 계속적으로 주거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건데, 아무래도 세대가 분화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직장이 많은 수도권 지역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에나 우리가 어떤 은퇴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가 은퇴를 하시면은 뭐 이제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런 데를 찾으셨지만 지금 안 그렇잖아요.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진 뭐 병원이라던가 뭐 쇼핑센터라든가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을 더 선호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세대수가 분화가 될수록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예.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금 서울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 계속 이제 집중이 돼 버리잖아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기에 맞물려 있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 시장을 경착륙시키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택 가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요. 안정되어야 탈서울화가 진정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울의 주택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70%밖에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자는 앞으로 뭐 재개발, 재건축 많이 되니까 앞으로 뭐 주택 공급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멸실되는 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대한 순증량이 아주 크게 증가를 못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서울의 주택 공급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연도별에 따른 서울 부동산의 외지인 매입 비율입니다. 외지인.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이 아닌. 근데 이 외지인 매입 비율을 보면 2012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플랫하게 갔다가 계속 올라가죠. 지금 27.1%입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죠. 아주 가파르죠. 지금 대출 규제한다, 세금 규제한다 이러고 있는데 외지인 매입 비율은 상당히 높아요. 외지인 매입 비율은. 과연 왜 그럴까요? 자,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수록 당연히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은 내 자산을 안전한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집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자, 안전한 지역으로 이제 자산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외지인 매입 비율이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가파르게. 자, 이걸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자, 그럼 나도 그럼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 당연히 안전한 지역에 나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부동산 규제,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규제, 뭐 세금 규제, 대출 규제, 그렇죠? 뭐 세금 같은 경우도 취득세, 그 다음에 뭐 보유세, 양도소득세 규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하잖아요. 똘똘한 한 채.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지역에 누구든지 선호하는 지역에 똘똘한 한 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규제의 역설이죠. 규제를 해서 주택가격을 잡으려고 했는데 되려 이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면서 서울 같은 지역의 외지인 매입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의 공급량은 아까 말씀드린 항상 부족하죠?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는 희소 가치에 따라서 이런 수요자들이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서울의 그러니까 외지인 매입 비중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그래프 보니까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당연히 내 자산은 가장 안전한 지역에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당연히 옮기고 싶어 하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서울에 아까는 전체 주택에 대한 외지인 매입 비율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서울의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라든가 단독이라든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 비아파트의 외지인 매입 비율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자, 어때요? 서울의 비아파트의 외지인 매입 비율도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뭐 31.2%. 그죠? 그러니까 전체 주택에 대한 외지인 매입 비율보다 얘가 더 높죠. 자, 그러면은 이런 수요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 지금 서울의 각종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파트가 아니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아까 전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중에서도 우리가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들은 워낙 재건축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건 워낙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금액 단위가 상당히 큽니다. 금액 단위가. 근데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느슨하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재건축에 비해서 규제가 약하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재개발 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재개발 쪽으로 들어오냐? 자, 재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대전환됐습니다. 제가 여러 번 누차 강조해드렸죠. 그동안 재개발을 무조건 못하게 막았는데 지금 무조건 이제 해주잖아요. 그죠? 하게끔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개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모든 지역을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개발이다. 개발해서 신규 아파트 공급하자. 그죠? 예, 그러니까는 자, 개발을 하니까는 소액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또 상대적으로 재건축에 비해서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도심공원주택, 복합사업, 가로주택, 자율정비사업, 모아주택, 뭐 헤아릴 수 없이 지금 그러니까 정비사업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금액도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아직도 서울 도심에 지금 소액으로 한 1억 정도 소액으로 투자할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내가 몰라도 못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는 정비 방식 다양하게 따라서 투자자들이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금액별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뉴타운 진행되고 있는데 좀 이제 금액이 높고 재개발 초기 단계는 좀 이제 금액이 좀 낮고 그다음에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또 좀 더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자 수요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30 아까 너무 이제 서울의 주택가에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르니까 지금 외곽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30 세대들이라던가 아니면 외지인 같은 이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자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상담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내가 개발될 만한 지역에 소액 투자 원해요. 또 어디 할 만한 데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재건축에 비해서는 금액대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더 많겠죠. 그 다음에 재건축에 비해서 규제가 느슨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를 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항상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자, 지금 서울의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서울이라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호도 자체가 높고 들어올 사람들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불투명하더라도 그러니까 불경기를 맞더라도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내가 내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에 지금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아주 다양한 금액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에서 또 상대적으로 또 우리가 뉴타운 중에서도 또 이제 좋은 지역은 또 이제 고액이지만 아주 다양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는 투자 금액에 맞춰서 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 부동산이나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항상 주택 공급이 적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 수요자들이 많은 지역에 내가 항상 물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제 가격적인, 그러니까 불경기 때도 가격적인 방어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꼭 제가 지금 오늘 해드렸던 강의 꼭 명심하시고요. 예,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뭐 소액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갈아타기라든가 이런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면요. 저희 부동산 성공 투자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이제 대면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예. 여러분 항상 이제 건강하시고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